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 위기가 올 때 이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됐거든요. 위기가 올 때 부자가 되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서강대 교수 김영희입니다. 저는 그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오래 근무했어요. 그래서 하나금융투자 그 이전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을 하면서요. 특히 금융회사 다니니까 부자들 많이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특히 그 주식에서 부자들 분들도 뭐 동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 고객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자들이 어떻게 해서 주식으로 그렇게 부자가 됐는지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돈이라는 게 바닷물과 같고 마실수록 목이 탄다. 소페나우 말인데요. 사실 일부 부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욕심을 부리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제 주변에 주식으로 크게 부자가 된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세 분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한 분은 이모 회장인데요. 이분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시대의 흐름을 깨뚫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분이 정말 부자가 된 것은 97년 외환위기 때문이었었어요. 그 이전에 큰 건설회사를 했었죠. 위기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사업부만 놔두고 핵심만 놔두고 주변 사업부는 팔아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뭐 땅값도 폭락하고 집값도 폭락하고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3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가감히 현금을 준비한 돈으로 주식을 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로 삼성전자 주가가 뭐 100배 오르고 그 땅값, 집값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대표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깨뚫으면서 큰 돈을, 큰 주식 뭐 다른 부동산으로 큰 부를 축적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 대신유권 입사 동기 한 박모 대표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정말 그야말로 제가 오랫동안 같이 뭐 회사 생활도 했습니다만 흑수저예요. 그런데 이 박모 대표가 지금 엄청난 돈으로 주식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뭐 흐름을 어려움도 겪었죠. 우리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97년 외환위기도 겪었고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도 겪었고 그 다음에 9.11 테러 이런 걸 겪으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린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2020년 9.11 테러 이후로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돈으로 투자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말하기에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앞에 제가 부자는 큰 대세의 흐름을 보고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친구는 기업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개별 기업을 정말 많이 공부해 가지고요. 그 기업이 과연 성장성이 있는가,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기업을 많이 사고 주식을 많이 사고 그 기업 경영에도 부분적으로 참여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거 주식을 사는 거 보면은 큰 대기업보다는 현재 주가는 싸지만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 이런 기업을 사가지고 그런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큰 돈을 번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면요. 한 친구도 정말 주식에서 큰 돈 벌어가지고, 우리 대학 후배입니다만은, 이 학교 발전 기부금을 수십억 냈어요. 주식에서 번 돈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근데 이 후배 보니까, 이 후배도 역시 통찰력이 있어요. 근데 그 통찰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전문가한테 상당히 돈을 많이 주면서 배웁니다. 물론, 의사결정은 자기가 하는데, 주변에 가장 전문가라는 사람들 불러다가 상당한 비용을 들이면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자기가 의사결정해가지고 큰 돈을 모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 보니까 공통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알고 그 시대에 맞는 종목을 선정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위기가 올 때 이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됐거든요. 위기가 올 때 부자가 되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우선 현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위기가 오기 전에 현금을 다 써버립니다. 살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용기가 있죠. 보통 사람 같으면 또 어려운 시기가 오면은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주식, 부동산 이런 걸
자산을 못 사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은행에서 자기 현금으로 사지만은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그러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부를 늘리는 것을 봤었습니다. 우선 주식 투자하려면은 시대의 흐름, 특히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공부하시는 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만 알면 된다는 거거든요.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겁니다. 이게 미래 경기를 대표적으로 예측해내는 지표예요. 이게 주가와도 거의 같은 방향이죠. 이게 작년 6월을 정점으로 7월부터 계속 하락이 시작했고요. 코스피도 작년 6월을 정점으로 7월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면은 그때 삼성전자가 95,000원 가고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면은 삼성전자를 95,000원에 사는 게 아니라 7만 원에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주식 투자하려면은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요. 그 흐름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하나만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행지수가 좀 늦게 발표돼요. 매월 말에 발표되는데 지난달 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월 말에 6월께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8월 말에 7월께 발표됐죠. 그런데 7월 말에 발표된 선행지수가 6월까지는 올랐었어요. 근데 주가는 7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8월 들어가지고 7월 데이터가 발표하면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떨어진 거 보고 머리에서는 주식을 팔지 못하지만 우리가 목에서는 팔 수 있습니다. 그걸 떨어지는 거 보고도 팔아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 의견을 좀 듣는 게 좋습니다. 각 증권회사 가면 이코노미스트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라는 사람들이 저도 예측하지만 선행지수를 예측하거든요. 제가 작년 하반기로 주식 비중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가감히 드렸던 거는 제가 예측해 보니까 선행지수 발표 전이었습니다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월이 고점이라는 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코노미스트 의견도 들으시면 조금 더 빨리 주가 더 높은 수준에서 주식 비중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시경제 흐름뿐만 아니라요. 미시경제 흐름도 좀 알아야 돼요. 거시경제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거기서 개별 기업을 선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별 기업 선정하려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2020년에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그랬었죠. 그때 제 주변의 친구들, 자녀들이 주식 투자한다고 저한테 많이 보내왔었어요. 그런데 이야기해 보면은 재무제표도 모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공부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3개월 후에 찾아오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식 투자하려면은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보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재무제표는 현재뿐만 나와 있어요. 현재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1, 4분기 이 기업이 영업이익을 얼마 냈다, 매출이 얼마 됐다, 순이익이 얼마 됐다, PER, PBR 얼마다, 이런 현재 상황만 나타나거든요. 그 재무제표를 보고 우리가 미래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개인 입장에서 미래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 애널리스트들 보고자료를 볼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은 여러 증권회사에서 나온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들, 보고자들이 거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래하는 거 증권회사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KT다 이 종목을 클릭하면요. 여러 애널리스트 쓴 보고서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최소한 2년 이상은 이 회사가 영업이익 얼마 내고 매출이 얼마 되는가 이런 전망치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참조하면서 종목을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리서치센터 자료 보면요. 크게 사라는 바이라는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 셀이라는 보고서가 있고 뮤트럴 중립이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셀이라는 보고서, 팔라는 보고서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증권회사, 금융회사 애널리스트는 어떻습니까? 가감이 어떤 때는 목표주가 낮추면서 그 주식을 팔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사회 분위기상 애널리스트들이 셀 보고서는 거의 못 냅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싫어하고 또 해당 기업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셀 보고서는 내지 못하는데 혹시라도 보다가 그 회사 매수, 매도, 중립 이런 세 가지 추천이 있는데 중립이라고 써졌으면
그 회사 주식은 팔아도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재무제표는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재무제표는 현재만 나와 있습니다. 그 재무제표 가지고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고 그 다음에 그에 맞게 또 시대의 흐름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